여러분은 혹시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날 괜히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기를 바라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해본 적은요? 오늘 이야기할 76세 박성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르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결심 이후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칠만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밤새 뒤척이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면 마음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 박성호 어르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자 이상하게도 하루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나이 들면 자식이 가장 큰 의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녀 의존도가 높을수록 우울감과 불안이 커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기대며 하루를 버티고 계신가요? 이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로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이 오히려 노후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박성호 어르신은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말을 한 것이 서운했던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내려앉은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박성호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나는 왜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그날 저녁 박성호 어르신은 평소보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자식들이 올까 걱정했던 마음.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어 먼저 전화했다가 바쁘다는 말에 괜히 미안해했던 순간들.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되새겼던 밤들. 그 질문 끝에 도달한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박성호 어르신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만큼 신경 썼는데, 라는 마음이 쌓일수록 받지 못했을 때의 허전함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부모인 자신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에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존할수록 우울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와의 연락 횟수나 만남의 빈도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의 크기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대 자체가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도 커지고 그 실망이 쌓이면 결국 관계 자체가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그날 이후 작은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겠지만 괜히 안부를 확인받기 위해 전화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자꾸만 전화기로 갔다고 합니다. 저녁 6시쯤 되면 습관처럼 아들에게 전화하던 버릇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전화기를 집으면 의식적으로 내려놓았고 그 대신 텔레비전을 켜거나 책을 펼쳤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넘기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하루에도 생각보다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식 생각을 하면서도 예전처럼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박성호 어르신은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야 전화했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텐데 그날은 그냥 반가웠습니다. 그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면 너무 외롭지 않느냐? 혼자 버티라는 말이 아니냐?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인가? 하지만 박성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자식 생각을 덜 하게 됐고 덜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입니다. 외로움은 줄어들었고 자식에게 연락이 오면 예전보다 더 반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받는 것이 모두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깨달음의 핵심은 자식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대를 낮추자 서운함도 줄었고 서운함이 줄자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의 고민이 있고 자신의 하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리 잡자 노후의 마음은 훨씬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박성호 어르신이 깨달은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성호 어르신이 깨달은 것은 생활을 스스로 꾸릴 수 있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박성호 어르신은 병원 예약이나 은행 업무 같은 일이 생기면 먼저 자식 생각부터 났다고 합니다. 이것쯤은 물어봐도 되겠지. 도와주겠지. 하지만 막상 부탁하려고 하면 마음 한쪽이 불편해졌습니다.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말고 혼자 가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버스를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낯설었지만 천천히 찾아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몇 번을 물어보며 천천히 절차를 밟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혼자라는 사실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진료가 끝난 뒤에는 근처 국밥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성호 어르신은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아무 일도 아니었고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동안 자식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혼자 해볼 용기만 있으면 대부분의 일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박성호 어르신은 작은 일부터 혼자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업무도 직접 처리했고 관공서 서류도 직원에게 물어가며 해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금방 끝내는 일을 1시간 넘게 걸려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30분이 걸렸고 세 번째는 1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느낀 뿌듯함이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일상생활 자립도가 높은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몸이 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덜 불안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그런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다 하다 다치면 어쩌느냐? 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혼자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되 할 수 있는 것까지 미리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나 복잡한 기계를 다뤄야 할 때는 여전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까지 미리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자 자식에게 전화를 걸 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안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궁금해서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스스로 꾸릴 수 있다는 감각은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박성호 어르신이 깨닫게 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성호 어르신이 깨달은 것은 노후의 돈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박성호 어르신은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다가오면 괜히 지갑을 더 열었다고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부담스럽게 보일까봐 마음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손주들 용돈도 다른 할아버지들보다 더 많이 쥐어주려 했고 외식을 할 때도 먼저 계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늘 비슷한 생각이 남았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썼을까 하는 후회였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은 노후 생활을 생각하면 불안한데도 자식들 앞에서는 여유 있는 척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동시에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박성호 어르신은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높게 나온 금액을 보며 추운데도 난방을 아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돈을 쓰고 있는 걸까? 지난달 손주 생일에 사준 비싼 선물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 준비했던 과한 음식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돈이면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질문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후 박성호 어르신은 지출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줄이고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만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주들 용돈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인색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좋아했고 자식들도 오히려 부담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자료에 따르면 자식 눈치를 보며 소비하는 노인은 경제적 불안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통제권이 자신에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비의 주도권을 잃었다고 느낄 때 경제적 불안은 실제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커집니다. 반대로 스스로 소비를 결정하고 통제한다고 느낄 때는 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훨씬 안정감을 느낍니다.
박성호 어르신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소비의 기준을 스스로 정하자 돈에 대한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통장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내 것이고 내가 쓸 곳에 쓴다는 확신이 생기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자식을 위해 아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쓰는 돈이 아깝다는 말이냐는 질문입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깝다는 게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내 생활이 먼저 안정되어야 마음을 나눌 여유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 이후 박성호 어르신은 작은 기쁨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오래 걷다 쉬어가는 작은 식당의 점심 한 끼, 예전 같았으면 아까워서 못 샀을 작은 화분 하나. 그런 소비가 쌓이자 하루가 훨씬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돈을 쥐고 있다는 느낌보다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성호 어르신은 돈을 쓸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소비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 질문에 당당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지갑을 엽니다. 이제 네 번째로 박성호 어르신이 깨닫게 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박성호 어르신이 깨달은 것은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채워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는 날이면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 텔레비전만 바라보다가 괜히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면 겨우 오전 10시. 점심까지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하루가 지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호 어르신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나선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채 걷지 못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20분, 30분, 40분. 어느새 1시간씩 걷게 되었습니다. 걷고 나면 집에 돌아와 씻고 점심을 먹는 흐름이 생겼고 오후에는 신문을 읽거나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작은 틀이 생기자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도 하루가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시간으로 채워지자 마음도 함께 채워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의 외로움은 사람의 수보다 하루의 리듬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활동과 반복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는 규칙적인 리듬이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하루보다 예측 가능한 하루가 노년기에는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박성호 어르신 역시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하루에서 스스로 채우는 하루로 바뀌자 마음이 훨씬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청소를 하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일들이 하루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들이 무슨 위로가 되느냐는 생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 중요할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박성호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위로가 아니라 작은 체험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덜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와야만 하루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던 때와 달리 이제는 스스로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박성호 어르신은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 날에도 괜찮습니다.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않고 하루를 채우자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호 어르신이 깨닫게 된 5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로 박성호 어르신이 깨달은 것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자 오히려 관계가 편안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박성호 어르신은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면 괜히 마음이 앞섰다고 합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혹시 무슨 부탁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한 게 있어서 연락이 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는 늘 기대와 불안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한 뒤부터 그 감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아졌고 연락이 오지 않는 날에도 서운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에게서 전화가 오면 그 자체로 반가워졌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으니 그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요즘은 잘 지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제야 전화했느냐는 서운함이 먼저 들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무언가를 더 기대하지 않으니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적당한 심리적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건강한 가족 관계의 핵심이 거리 조절이라고 강조합니다.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쌓이고 너무 멀어지면 오해가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할 때 관계는 가장 편안해집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그 균형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습니다. 바라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줄었고 그러자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더 소중해졌습니다. 아들이 주말에 들렀을 때 사온 과일 한 봉지가 예전보다 더 고마웠습니다. 손주가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니 관계가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마음을 접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고 냉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박성호 어르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게 되었고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식은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하되 책임지지 않고 관심을 가지되 간섭하지 않는 관계. 그 생각 하나가 자리 잡자 자식과의 관계는 더 편안해졌고 노후의 마음도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찾아올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 떠날 때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각자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5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자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자 해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았고 해주면 더욱 감사했습니다. 둘째, 생활을 스스로 꾸리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작은 일부터 혼자 해내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쌓였습니다. 셋째, 돈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자 불안이 줄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소비로 방향을 바꾸자 경제적 안정감이 높아졌습니다. 넷째, 하루를 채우자 외로움이 옅어졌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시간으로 채워지자 마음도 함께 채워졌습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줄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꾼 결과였습니다. 자식을 밀어낸 것도 아니고 혼자가 되겠다고 고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노후의 중심을 자식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시 가져온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박성호 어르신의 하루를 조용히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자식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자식에게 기대하며 마음을 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자식이 해주기를 바라며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후는 누군가에게 기대며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자식은 우리 인생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의지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되 매달리지 않을 때 관계는 가장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생각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노후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도 달라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로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